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외면하며 멀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긋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시간, 마음의 안정,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는 매일 인간관계 속에서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절하기도 어렵고 친구로 지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루며 여러분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관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멀어지지도 못한 채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는 순간들.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구체적인 사연과 조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은주 씨라는 분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은주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수연 씨와 오랜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힘들 때마다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수연 씨는 너무 부정적이야라며 대화를 피했고 자신의 고민만 길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은주 씨는 서운했지만 오랜 우정 때문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연 씨가 은주 씨의 부탁을 잊고 내가 왜 그걸 신경 써야 해라며 툭 내뱉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은주 씨처럼 애매한 관계가 있지 않나요? 손절하기엔 미련이 남고 친구로 지내기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관계를 다루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 둘째, 기대를 낮추는 법. 셋째,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 넷째, 필요하면 단호해지는 법. 다섯째,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이 5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어려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풀어갈 열쇠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사연과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한 가지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떠나 물고기가 살 수 없듯 사람도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다. 하지만 그 관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물을 바꿀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주 씨의 사연처럼 말이죠. 이 명언을 되새기며 여러분이 주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방법인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주 씨의 사연을 시작으로 일상에서 흔히 겪는 순간들을 통해 이 방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주 씨의 사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첫 번째 방법인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은 상대와의 감정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는 그 미묘한 선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민재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재 씨는 직장에서 늘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동료 현지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지 씨는 매일 민재 씨에게 업무를 떠넘기며 너 없으면 나 진짜 힘들어라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민재 씨는 처음엔 동료애로 도와줬지만 점점 현지 씨의 태도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민재 씨가 바빠서 거절하면 너무 쌀쌀맞다라며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재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지 씨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계속 끌려다니기도 지쳤습니다. 그러다 민재 씨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움은 주되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얽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는 현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바빠서 매번 도와주긴 힘들어. 필요할 때만 물어봐줘. 그리고 업무 외 개인적인 대화는 줄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재 씨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지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소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민재 씨처럼 부담스러운 관계를 겪고 있다면 감정의 선을 어디쯤에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일상에서 실천해보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늘 연락을 먼저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은 기다려보세요. 혹은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 동료가 있다면 적당히 듣고 넘기는 법을 연습해보세요. 이런 조절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너무 차면 넘치고 마음은 너무 채우면 지친다. 민재 씨는 자신의 마음이 넘치지 않도록 거리를 뒀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빌려 감정의 물줄기를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인 기대를 낮추는 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상대에게 거는 기대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얼마 전 혜원 씨라는 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혜원 씨는 오랜 친구 지수 씨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늘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혜원 씨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수 씨가 약속을 자주 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혜원 씨는 생일에 지수 씨가 깜짝 파티를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정작 그날은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 끝났습니다. 혜원 씨는 실망하며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지수 씨는 나도 바빠서 정신없네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혜원 씨는 속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혜원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수 씨가 예전처럼 늘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 않고 가끔 연락 오면 반갑게 받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혜원 씨는 작은 만남에도 기뻤고 실망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기대를 낮추면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혜원 씨처럼 기대가 큰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상에서 실천해보면 작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친구가 약속을 깜빡했다고 화내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동료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라며 넘기세요. 이런 마음가짐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도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혜원 씨는 이 씨앗을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를 덜어내며 관계의 부담을 내려놓아 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인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인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관계에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솔직함은 그 무게를 덜어내는 열쇠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연 씨라는 분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도연 씨는 가족 모임에서 늘 조용히 참던 큰형 재훈 씨와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재훈 씨는 모임 때마다 도연 씨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살아? 좀 더 책임감 있게 굴어야지. 도연 씨는 속으로 불편했지만 가족 화목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훈 씨가 도연 씨의 꿈을 비웃으며 현실적이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 처음엔 재훈 씨가 당황했지만 이후로 도연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잔소리가 줄고 서로의 입장을 묻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도연 씨는 솔직함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숨통을 틔웠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소통하면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감정을 얼마나 솔직히 표현하시나요? 혹시 참는 게 미덕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친구가 서운하게 하면 그 말 좀 아팠어라고 말해보세요. 동료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거절해보세요. 이런 솔직함은 여러분을 존중받게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묻힌다. 도연 씨는 묻힐 뻔한 진심을 꺼내 형과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 솔직함으로 숨 쉬어보세요. 어떤 조언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까요?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인 필요하면 단호해지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관계에서 끝없이 참는 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여러분을 지키는 강한 방패입니다. 저는 얼마 전 수민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민 씨는 오랜 동창 유나 씨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번 수민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늦은 밤 전화로 몇 시간씩 하소연하고 수민 씨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어 라며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수민 씨는 점점 지쳤습니다. 유나 씨를 끊고 싶었지만 오랜 인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수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는 유나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매번 이렇게 부담 주면 힘들어. 유나 씨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수민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지만 수민 씨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단호함은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단호해지세요? 혹시 미안한 마음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일상에서 실천해보면 작은 용기가 큰 자유를 줍니다.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번엔 못해라고 분명히 말해보세요. 가족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선을 그어보세요. 이런 단호함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스스로 한계를 그을 때 생긴다. 수민 씨는 한계를 그어 자신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할 때 단호함으로 마음을 지켜보세요. 다음으로 5번째 방법인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감쌀까요? 어려운 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호 씨라는 분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지호 씨는 직장에서 팀장인 영미 씨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영미 씨는 지호 씨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여기서 뭐해? 지호 씨는 매일 퇴근길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미 씨와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끌려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지호 씨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에 하루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미 씨 말에 속상했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이런 기록은 지호 씨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점 영미 씨의 말이 덜 아프게 느껴졌고 자신을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위로하면 외부의 상처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혹시 남의 인정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나요? 일상에서 실천해보면 작은 습관이 마음을 채웁니다. 힘든 날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혼자 산책하며 괜찮아라고 속삭여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일본 시인 미야자와 겐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너는 아름답다. 지오 씨는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찾아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로하며 따뜻한 힘을 키워보세요. 다음으로 이 5가지 방법을 종합하며 현명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조언이 여러분에게 닿을까요? 이제 5가지 방법을 모두 나눠봤습니다.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 기대를 낮추는 법,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 필요하면 단호해지는 법,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이 5가지는 손절하기도 어렵고 친구하기도 힘든 관계를 다루는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 더 편안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이 방법들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관계가 여러분을 지치게 한다면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고 기대를 낮춰보세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여러분의 내면을 돌보며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세요. 다음으로 소통과 단호함을 균형 있게 사용하세요. 도연 씨처럼 솔직함으로 오해를 풀고 수민 씨처럼 단호함으로 경계를 지으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자유는 존중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위해 필요한 순간엔 단호해지세요. 가을 바람처럼 부드럽게, 때론 단풍처럼 선명하게.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오 씨가 노트에 마음을 적듯 여러분도 작은 의식으로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녁 하늘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순간 그 따뜻함이 여러분을 감쌀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사연 속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